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입니다. 엘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신부전 필드에서는요, 이제 한 5년 만에 신부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ESC 가이드라인이 8월 말에 이제 있었고요. 2016년에 있었던 거랑 2021년에 있었던 거가 많이 바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엘바드, MC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큐트 핫 페일러와 멀티 디스플리너리 팀 사이에서 메카니컬 스컬러티 서포트 핫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굉장히 비중이 적은 편이었는데, 이번 ESC 핫 페일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어드밴스드 핫 페일러라는 섹션으로 해서 이제 바드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같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부전 환자들은 이렇게 뭐 계속 가만히 스테디한 게 아니라 한번 디컴펜세이션에 빠질 때마다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말기로 가면 펌프 페일리어로 가서 환자마다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 이렇게 미끄러지기 직전에 근본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두 가지, 심장 이식과 바드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장 이식은 뭐 잘 아는 것처럼 뇌사자의 장기를 이제 이식하는 거고, 이 엘바드는 그냥 일반인들이 인공심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와 있긴 합니다. 심장 대부분을 다 뜯어내고 기계를 넣는 것도 해외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수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의 에이펙스에서 구멍을 내서 여기서 피를 석션해서 원래 에이올타로 뿜어줘야 되는 엘브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래서 Left Ventricle Assist Device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 20,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 스테이지 핫페일러 혹은 어드밴스드 핫페일러 환자들이 이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만 하면 1년 생존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돌아가시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이식이 사실은 가장 좋은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뇌사자의 그런 올간 쇼티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바드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올간 쇼티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심장 이식이 필요한 그런 중증 신부전, 어드밴스드 핫페일러 환자 중에 상당수가 대기 기간 중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로우 캐놀라에서 피를 석션해서 펌프가 아웃플로우 그래프트로 피를 이제 뿜어주는 건데, 예전에는 펄서타일하게 이제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컨티뉴어스 플로우로 이제 대세가 자리 잡았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하트메이트 3는 기존에 비해서 이런 하이드로 다이나믹 베어링 펌프가 있으면 그게 마찰 때문에 프릭션 때문에 RBC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트롬보시스나 블리딩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마치 그 자기 부상 열차처럼 일종의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굉장히 이게 헤모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하트메이트 3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발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H바드 트라이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우들이 개선이 됐지만 특히 이 스트로크와 펌프 트롬보시스가 H바드에 비해서 이 하트메이트 3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한 단계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ESC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드밴스드 핫페일러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증상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디스펑션의 지표가 이제 LVEF나 NT-proBNP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한 번 이상 악화되는 그런 이제 악화 소견이 있고, 또 펑셔널 커패시티, 6-minute walk 테스트나 카디오펄모너리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실제로 운동 능력이 저하된 게 있어야지만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만족해야만 이제 어드밴스드 핫페일러로 이제 진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런 페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 카디오제닉 샥부터 해서 그냥 클래스 3 심텀 정도까지 이런 일종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이제 각각을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이런 어드밴스드 핫페일러의 어떤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내리기 좋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 브리지 투 디시전 혹은 브리지 투 트랜스플란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존에는 심폐 이식이나 엘바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에서만 나왔던 그런 터미놀로지들인데,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신부전 가이드라인에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식으로 가기 위해서 브릿지하는 게 이제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트고요. 아예 이식을 고려하지 않고 궁극적인 종말적인 치료로서 하는 것이 이제 데스티네이션 테라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보면 어드밴스드 핫페일러에 있어서 이런 인터맥스 1, 2, 3 카디오제닉 샥이거나 아니면 아이노트롭 디펜던트한 이런 상태라면 쇼텀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는 이제 에크모가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고려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뭐 이리버서블하게 모든 것들이 다 안 좋다 그러면 아예 이제 위드드로울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에크모를 이제 빼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카디악 뭐 펑션이나 모든 게 다 이제 카디악 펑션, 뭐 뉴럴로직, 엔도간이 다 좋아지면 이제 위닝하는 거고, 카디악 리커버리만 안 되고 다른 엔도간 펑션 다 리커버리 되고 뉴럴로지도 돌아오면 이제 그때는 우선적으로는 이식을 고려하고 이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바드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브리지 투 캔디디스나 데스티네이션 테라피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리퍼럴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드밴스 핫페일러에 굉장히 뭐 그런 라이프 익스펙턴스가 낮은 경우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니아 클래스 3, 4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런 어드밴스드 핫페일러, 즉 이식이나 바드가 필요하지 않은지 봐야 되고, 심지어 니아 클래스 2인 경우에라도 이런 악화되는 소인이 있다면 이제 리퍼를 해서 일리지빌리티를 확인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메이트 3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요 컴포넌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제 이게 펌프가 있고, 사실은 지금은 PD 카테타처럼 뱃속에서 이제 컨트롤러와 이런 배터리로 연결하는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이제 하고 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쪽에 배터리를 차고 이제 앰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핫페일러가 있다,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테라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바드가 일리저블한지 보고 인디케이션이 되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플란테이션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앱 또 리커버리를 통해서 이제 롱텀 팔로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성모병원에서 최근에 이 하트메이트 3를 3케이스 했었는데, 세 번째 환자는 지금 이제 회복돼서 병실에 아직 있고 퇴원하시지는 않았는데, 퇴원한 환자 2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4세 환자분이고요. 사실은 이 병원 가족분입니다. 그래서 캐비지를 일단 받았던 분입니다. 1년쯤 전에 캐비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디스니아, DOE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이제 헤모탈시스로 호흡기 내과에 입원했던 것도 돌이켜 보건데, 물론 뉴모니아 컴포넌트가 있었지만 핫벨리아 에그베이션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2020년도 4월 달에 캐비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메디컬 테라피를 하는 도중에 점점 악화됐었고, 스퀴머스 셀 칼시노마 글로티스 캔서에 있었지만 이건 CR 스테이터스여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제 이니셜에 그 입원할 당시에 굉장히 심한 카디오메갈리와 플루라 이퓨전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낮아서 필요한 이런 그 핫벨리어 메디케이션을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래에서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에코를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은 EF가 굉장히 커져 있고, 챔버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바드를 일리저블하게 생각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게, 그냥 전혀 크로닉 핫펠리어가 없던 챔버 사이즈가 작은 MI 환자가 이제 갑자기 크리티컬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때는 사실은 바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챔버가 작기 때문에 석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로닉하게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하는데도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바드를 고려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런 캐비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시 더 리베스큘레이션 할 만한 게 없다,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라이트 핫캣에서는 카디악 인덱스가 2.6 정도였지만 이제 도부타민을 분당 kg당 1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상당히 높은 용량으로 이제 쓰면서 조금 이제 높게 나온 거였고, 다행히 PVR은 높지 않아서 폐고혈압은 심하지 않은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랩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입원한 이후에 NT-proBNP가 뭐 2만 이상까지 올랐다가 도부타민을 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하는 중에도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점점 나빠져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식을 하기에는 74세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바드를 하기에도 너무 프레일한 굉장히 이제 스키니한 BMI가 작은 환자분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진 교수님이나 흉부외과 교수님과 상의해서 퇴원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퇴원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드를 고민하게 이제 일리저블하게 생각하고 이밸리에이션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드는 기계값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실제로 환자가 전체 비용을 내게 되면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본인이 다 부담할 수 있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합니다. 심평원에. 그래서 그 사전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중에 5%만 부담하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가 내고 나가는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비급여 사용분이나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환자는 아니고 DT에 해당하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아이노트롭 디펜던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봅니다. 외국이랑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인테인 헤모다이알리시스 하는 환자는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워낙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PD가 되거나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까지는 괜찮지만 메인테인 헤모하는 환자는 이제 사실은 암묵적으로는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지 않기로 인디케이션 이제 승인해주지 않는 것처럼 돼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런 펑션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는 뇌손상 환자나 뭐 이런 환자들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과 협진을 보고 협진을 통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사회사업팀 협진도 보고 이제 승인을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사전 승인하게 되면은 이제 커멘트들이 달려오고 어떤 경우에 이제 보완해라 더 일리지블한지를 뭐 이렇게 협진을 더 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뭐 이제 오랫동안 말기 신부전인 게 맞고 또 주사형 강심제에도 계속 의존적인 상태여서 해당이 돼서 급여를 해서 7월 1일에 이제 하트메이트 3로서는 첫 번째 케이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케이스를 하고 나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고 굉장히 프레일한 환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이 자잘하게 있었습니다. 이 램프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바드를 하면 펌프 스피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900 보통은 이제 4,800에서 5,000 사이에 이제 하게 되는데 아예 AV 에이트럴 밸브 오프닝이 없는 경우에 즉 바드가 너무 많이 어시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비트 중에 한두 비트 정도를 그냥 옵티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아비터릴리 합니다. 환자가 피트니스를 봐서 이렇게 운동시켜 봐서 더 좋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전혀 AV 오프닝이 없어도 그 5,000 RPM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너무 RPM을 낮췄을 경우에는 플로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4,800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제너럴 워드로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프레일하고 이게 퇴원할 수 있을까? 이 환자를 이제 바드 전에 봤던 1년차 전공의는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병원에서 퇴원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바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사실은 프레일하고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던 환자였는데 그래도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액티브하게 리앱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PMC도 있었지만 이런 엑시 사이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나오는 부위에도 약간 이제 에리테마랑 인펙션 사인이 있어서 방코마이신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약제를 유지하면서 혈압을 조절하고 두 가지 약제, 안티코알레이션과 아스피린을 두 개를 꼭 다 특별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이상 두 가지를 다 쓰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 회복이 되었었고 INR은 2에서 3 정도로 잘 맞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PMC가 있어서 또 잠깐 좀 힘들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퇴원하시기 전에 에코 팔로업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한 가지 좀 이제 흥미로우실 수 있는 거는 이 바드를 하게 되면 홈 인스펙션을 갑니다. 회사랑 이 바드 코디네이터가 전담 간호사가 같이 집 주변의 상황이나 집 안에 전압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220V라고 돼 있어도 실제로 이 전압을 측정해 보면 220V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전압이 충분히 유지되는 그 다음에 멀티탭 사용하지 않고 직렬 전원으로
또 습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조금 뭐 이제 환자 집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의료진이 실제로 집안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또 디스커션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환자와의 관계나 라포들이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시고 나서 외래에 오셔서 첫 번째 외래에서는 굉장히 뭐 컨디션이 좋으셨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언덕길 이렇게 아들이 업고 가거나 막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제 처음에 퇴원하실 때는 잘 걸어서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계속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2세 비교적 젊은 남자의 환자인데 사실은 성빈센트 병원에서 오랫동안 DCMP를 받고 약물 치료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뭐 6년 이상 잘 유지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뭐 강심제를 계속 달고 있고 줄일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식이나 바드 때문에 저희한테 리퍼해 주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52세지만은 사실은 소아마비가 있어서 아예 못 움직이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제 그런 운동을 하기는 어렵고 걷는 거는 다 문제가 없고 가우트가 있으시고요. 예전에는 알코올 스모킹이 굉장히 헤비한 편이었지만은 2년 전부터 많이 악화됐을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금주금연을 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카디오메갈리가 있고요. 사이너스 리듬은 유지가 됐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LVEF가 굉장히 챔버가 커져 있고 그다음에 EF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됐던 거는 이 RV 펑션이 이분이 조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너리 이밸리에이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하고 라이트 사이드 캔슬 했을 때 역시 이런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굉장히 심하게 PVR이 3에서 5 정도를 이제 윈도우로 생각하고 5가 넘어가고 6이 넘어가면 확실히 좀 컨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환자에서는 저희가 실드나필도 미리 사용하고 오센탄도 미리 사용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비타민과 도파민을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카디악 인덱스가 2.3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레프트 하트 디지즈에 의한 펄모너리 하이퍼텐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경과를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리퍼가 됐었을 때는 엔티프로비엠피 값이 뭐 38,000 정도까지로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도비타민을 쓰고 다이어레시스 시키면서 조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여러 가지 약질을 쓰면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호전이 없어서 이제 이식을 고려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고혈압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식보다는 바드를 먼저 고려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바드의 그런 일리지빌리티를 먼저 보시면 이분은 이제 심장 이식이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심장 이식이 골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뇌사자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이분도 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폐고혈압이 회복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LV 디컴프레션, 즉 LV 언로딩을 통해서 폐고혈압이 좀 좋아지면 이제 심장 이식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각해야 되는 환자이고요. LVEF가 낮고 또 IV 아이노트로픽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이 돼서 특히 폐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이식 자체는 이제 좀 금기거나 위험성이 높고 바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브리지 투 트랜스플란트 개념으로 이제 계획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없는 걸 이제 확인했었고 여러 또 협진을 보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가교 치료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7월 22일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시행했었고 이 환자는 이제 좀 그 수술한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위크니스가 레프트암 위크니스가 오면서 시저 라이크 무브먼트를 보였습니다. 이 수술 당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해서 뭐 라지 엠볼릭 인파하게 오지 않았나 저희가 염려를 많이 해서 CT, 퍼퓨전 CT 그런 거 다 찍었는데 사실은 퍼퓨전은 좀 떨어져 있는데 코릴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레프트암 위크니스였는데 레프트 퍼리털 쪽에 이제 이런 퍼퓨전이 떨어져 있고 아주 큰 라지 베슬의 오클루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TIA 일종으로 신경과에서는 의견을 줬었고 그렇지만 아직 충분히 이제 좋지는 않아서 팔로우업 했을 때도 이쪽에 약간 디펙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심텀, 뉴럴로직 그런 시코할레랑 잘 코릴레이션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램프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래서 4,800에서 5,000 사이로 저희가 맞췄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유지가 돼서 다행히 이제 시코할레도 없고 회복도 잘 돼서 이제 퇴원을 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뭐 이제 크게 약간
인플라메이션이 WBC 카운트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었고 태어나기 전 초음파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이전 드라이브 라인 엑시사이트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어서 벤코마이신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고 잘 회복되고 오히려 그런 뉴럴로직 리커버리에 더 신경을 썼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런 집에 인스펙션을 갔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전압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패밀리나 어떤 케어기버에 대한 걸 봤습니다. 사실 이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할아버지는 부인분이 굉장히 이제 헌신적이어서 잘 케어를 해주지만 이분은 이제 사실은 배우자가 없고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이제 잘 도와주지는 못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있는 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제한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래 오셨을 때는 혼자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당분간 몇 번까지는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와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번 외래 방문했을 때는 이제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제 환자분 대처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심장 이식이 필요한 중증 신부전, 어드밴스드 핫페일리어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서는 사실은 뭐 아이폰과 갤럭시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버전의 점점 더 좋은 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앞서 보여드린 하트메이트 3가 약간의 독점처럼 갔습니다. 이제 H바드가 클로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여전히 새로운 그런 회사들에서 또 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극복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이블이 밖에 나오지 않고 충전을 안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아마 극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 세 분 환자를 저희가 하면서 이런 프로토콜도 이제 만들게 되었고 여러 강사 선생님들 또 뭐 이제 또 여러 CCU의 간호사 선생님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초기에 몇 가지 세 명의 환자분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